무상급식 현실화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급식비가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영화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과 창조 경제를 실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성군청에서 발생한 고성 축협종합장애 난동 사건으로 고성이 떠들썩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월 1일 본격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급식 거부 등 곳곳에서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물론 농민 단체들까지 반발에 가세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급식비가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 1,20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1인당 급식비 1,850원에 불과하지만 초등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은 3,080원에 달합니다. 이는 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도 도시의 학생들은 자녀 1인당 연간 40만 원이지만 농어촌 지역의 부모들은 65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또 문제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의 중고등학교의 경우 선별적 급식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읍면 단위에서는 중고생들도 보편적 급식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모두 급식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지역 곳곳에서 급식을 거부하는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일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민과 무상급식 지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 문제와 농업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이렇게 급식으로 자리 잡기까지 농민들이, 특히 경남 지역 농민들이 피와 땀을 일구면서 20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바로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게 돼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될 뿐더러 이는 농민들의 수입 역시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 밥 한 그릇을 통해서 농부의 수고로움과 생명의 소중함, 자연의 이치를 함께 배우도록 살아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남 아이들이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경남 농민의 생존권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무상급식 중단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이들은 무상급식이 정상화될 때까지 중단 없는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와 농민 단체 그리고 시민 단체들의 반발은 끝없는 싸움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30년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안상수 창원시장의 취임 이후에는 문화관광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과 창조 경제를 실천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관광도시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창원시. 시의 활력 증진과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도시 재생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창동예술촌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만큼 문화예술을 통한 시 관광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영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색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옥선 시의원은 마선문화원 내 영화자료관을 분리해 운영하고 영화 산업 지원을 늘려 관광 자원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이런 영화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우리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청년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시에서 이미 관광산업으로 여러 가지 또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화 자료관이나 영화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전시물들을 같이 활용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자료의 가치를 높이고 영화 상영 등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내 대학 중 공연예술기획 또는 문화 콘텐츠 창작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있는 만큼 영화 산업 활성화로 청년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준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만약 시가 영화박물관 운영, 실버영화, 독립영화 등 소규모 영화 산업에 나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면 정부 주도의 창조 경제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가 지역 영화 산업 재발견을 통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광 도시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20일 고성군청에서 발생한 고성축협 조합장의 난동 사건. 이로 인해 고성이 떠들썩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군수 비서실로 고성축협 조합장과 일행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군수와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왔지만 격렬한 몸싸움과 역술로 순식간에 비서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시민단체들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성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 못할 욕설로 인간적 모멸감을 주고 인격을 모독하며 명예를 훼손시킨 조합장의 행위는 군수 개인에 행한 범법 행위이기 이전에 5만 7천 고성 군민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해 공공기물을 파손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군수의 집무실은 고성군 행정의 중심이요 성공 상징적인 곳으로 외부의 어떤 물리적으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할 공간인데 바로 그것에서 축협조합장은 자신의 자식까지 데리고 와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군수 집무실 강제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이처럼 공무원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시 승격과 관련해 곳곳에서는 광역시 추진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109만 명의 인구 중 유아를 제외하면 65%가량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지난달 27일까지 3만 2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또 일선 읍면동에서 시민 서명 운동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창원광역시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7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창원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남도 지방공무원 8구급 임용시험에 915명 모집에 14,814명이 지원하면서 1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8대 1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도는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경쟁률로는 지방세 분야가 24.9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으며 임용기관 직렬별로는 창원시 지방세 9급이 6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필기시험은 오는 6월 27일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됩니다. 고성군은 민자발전소인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와 2.15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발전소 건설 및 이주 단지 조성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령 범위 내 모든 행정적 지원을,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과
군의 지원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사업은 4조 5,300억 원을 투입해 고성군 하이면 덕골이 일원에 추진되며 2021년 4월까지 2,080메가와트의 시설 용량을 건설합니다. 한편 현재 발전소 부지를 놓고 군은 사천시와 부지 행정 관할권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실태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는 시민 모니터단 활동을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중 지역과 이용거리를 고려해 선발한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시내버스 이용 중 운전자의 친절 사연 또는 불친절, 난폭 운전 등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시는 모니터 내용 결과를 토대로 친절 사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편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개선,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는 모니터제 운영을 통해 버스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대중교통의 친절 서비스 향상과 불편 사항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꼭 가봐야 할 곳 국내 대표 관광지로 2015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권역별로는 경상권 28곳으로 가장 많은 관광지가 선정됐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총 11곳이 2015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경남에는 통영 동피랑마을과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장사도, 소매물도, 거제 해금강 등이 국내 대표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블로그와 트위터 등 온라인 자료로 분석을 거쳐 선정했으며 한국관광 100선 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장애인들의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 교류와 문화 거점의 역할을 할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3일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동진 통영시장과 이군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관람순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치료와 직업 재활,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도울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시작으로 관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해소를 돕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복지관에서는 수익의 1%를 나누는 행복 공유 마을과 재능을 기부받는 해피 프로보노와 협약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 마산점은 창원시 마산하포구와 지난 3월 체결한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업으로 상남 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취약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희망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마트 마산점 임직원과 주부 봉사단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아동을 위해 직접 도배와 페인트칠, 바닥을 쿠션 매트로 시공했으며 책상과 의자 교체는 물론 200여 권의 권장 도서도 기증해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마트 마산점은 지난 2014년부터 마산하포구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야외 운동장 벽화 조성, 어르신 건강마당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도 희망 환경 그림대회, 저소득 아동 문화체험 등 다양한 테마의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서 조명해보는 기획 취재 시간인데요. 4월 1일부터 경남 지역의 22만여 명의 학생은 직접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게 됐습니다.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의 전환이 현실화되면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교육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섭고대죄하는 심정임을 밝혔는데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같이 답변 드리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2만 명이라는
학생이 당장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더 떠안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교육감으로서의 참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이 책임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 자리에 제 몸은 앉았지만 제 마음은 울어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심정입니다. 4월 임시회가 끝나는 날이 21일입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의회의 그 입장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저희들은 기다려야 되는 게 그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규모 학교는 급식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음 주에는 곧 올 것 같습니다. 학생들 도시락을 싸오면서 예. 도시락을 모두가 사와 버리면 그건 그로서 당장의 문제는 없습니다. 싸우면 도시락을 사오면, 그러나 반쯤 싸우고 반은 못 싸우는 경우가 생겼을 때 못 싸우는 이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학교 급식은 불가능한 거죠. 안 되면 선생님들이 도시락 그냥 두세 개 집에서 밥 더 싸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갈라 먹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걸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거 교육감으로서의 그 입장에서면 이게 결코 1%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사실은 이제 했다는, 교육감이 지사를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최소 4차례 이상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은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지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엎드려서 삼보 1배를 하면서 지사 앞에까지 나아가면 지사께서 들어주실 일인가요? 엄마, 내 학원 안 가고 급식비 내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정말 그런 아이들의 상처를 언제까지라도 보듬어서 씻어줘야 될 그 부채를 안고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부채를 안고 가겠습니다. 밤새 더 묻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심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가 6일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립니다. 경남민주노총 일반 노조가 고성군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통영중앙시장과 창원 명서시장 등 경남 6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주민 밀착형 골목시장 등으로 나눠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접목한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진해군항제 기간 빈번한 교통 정체와 차량 고장이나 사고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경찰 오토바이 신속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에 탄 하동의 화계장터가 재개장하고 화계심리 벚꽃 축제도 개막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일 2015년 고성군 아동 여성 안전 울타리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안전한 고성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아동 여성 안전 울타리 사업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영시 산양읍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의 체력 증진과 늘어나는 생활체육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내 탁구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이번에 개강된 제1기 탁구 교실은 6개월간 초급자를 대상으로 기본 자세와 탁구 전반의 기초 지식을 강습하며 탁구 교실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상양읍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학교는 통일부가 발주한 대규모 용역 사업인 2015 한반도 국제포럼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5회째 열리고 있는 국제포럼은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학술 행사며 오는 6월 말 서울에서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워싱턴 DC,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학술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면지역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찾아가는 부부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알콩달콩 사랑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으로 상호작용 촉진 및 의사소통을 강화해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일 0시 14분경 창원시 마산아프구 구산면 소재 단독주택 옆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이 강풍으로 기울어져 주택 지붕과 담벼락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 등 큰 피해는 없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소방서 소방전대 대원들은 판넬 구조물을 로프로 묶어 지붕 및 담벼락 밖으로 이동 조치해 결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원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119 종합방재센터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재난에 접수해서 출동까지 조치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이해를 높이고 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열렸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비 소식이 많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에도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5일과 6일 오전에도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4일 오후부터 5일 오전 사이에 남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